이번 강의는 면역 담당자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단백 활성 물질로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정보 전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강의에 앞서 그 딜러가 헬퍼 T 세포로 생각하시고, 헬퍼 T 세포가 그 명령서를 카드를 나눠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서, 그 사이토카인 이 명령서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읽고 그 타겟 세포가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토카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이토카인은 명령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세포를 의미하는 사이토와 움직임을 의미하는 카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또 자극하는 신호 물질로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이제 주로 이제 그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단백 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 간의 그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인데요. 특히 이제 명령이 쓰여진 단백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서 이제 세포들끼리 사이토카인이라는 명령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흥분시키거나 또 억제시키는 작용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항원 제시에 자극을 받은 이제 헬퍼 T 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되죠. 이를 그 정보를 받은 B 세포는 항체 생산 등의 다음 동작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 세포가 자동적으로 항체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동적으로 항체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헬퍼 T 세포가 그 항원 제시를 받은 후에 또 그 정보 명령서를 받고 B 세포가 이제 항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명령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의 이제 종류는요, 이제 명령서에서 쓰여진 여러 가지 정보 전달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5종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첫 번째는 인터레킨이라는 IL. 그래서 IL1에서부터 IL2, IL3, IL18까지 이런 정보 명령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페론, IFN이라는 것인데, IFN 그 알파와 IF 베타, IFN 감마, 이런 인터페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머 네크로시스 스펙트라고 해서 TNF 알파, TNF 베타,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트라고 해서 CS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그로스 팩터 GF가 있죠. 이래서 이제 사이토카인에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다 명령서입니다. 이 명령서를 읽고
이제 그 세포들이 이제 그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령서에 따라서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의 이제 기능은 자, 명령서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명령서를 이용해서 흥분을 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류의 그 사이토카인이 이제 마크로파지, 그 대식세포, 또 B림프구, T림프구, 비만세포 등과 같은 이제 면역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이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뇌피세포라든지 피브로브라스트, 섬유아세포,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스트로마셀, 기질세포 등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뇌피세포라든지 섬유아세포라든지 또 다양한 종류의 기질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생산한다.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주요 생성세포에 관련된 사이토카인, 그래서 림포사이트, 마크로파지, 그래뉴로사이트, 피브로브라스트, 마스트셀 이렇게 해서 또 엔도시리얼 셀에서도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그래서 주요 생성세포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including stimulus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생화학적인 효과를 나타난다. 이 그림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그림은 사이토카인에 대한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 브로드셀로 이제 타겟셀까지 가는 그런 과정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이토카인은 정보 전달자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그림입니다.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사이토카인의 이제 표적세포의 작용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의 그 표적세포와의 작용에 대한 그림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호상구, 이오시노필에 관련된 사이토카인에 분비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인터페론, IFN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돼 있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을 그 헬퍼 T세포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되죠. 이물질이라는 걸 판정을 하게 되면, 인터페론 감마를 이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를 대응한다는 뜻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면역의 증강이라는 수단으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감염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인터페론의 작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그 인터페론이 이제 숙주세포 1과 숙주세포 2에 이제 반응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그 인터페론이
생산이 되고, 또 숙주세포 이에서 그 인터페론이 이제 보호를 위한 어떤 변화,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기전이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대부분 바이러스 등 그 외부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체내 면역 물질인 이제 활성 물질, 즉 사이토카인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정상 세포를 이제 공격해서 면역 과잉 반응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인체 내에 그 외부에서 그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토카인의 이제 지나친 그 분비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상 세포들의 이제 DNA가 변형이 되고 신체 조직을 이제 파괴한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러한 의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이토카인이 과도해서 분비되면 이렇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과잉 반응 현상도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면역 담당자, 우리 인체에 이제 관련된 세포에 관련된 면역 담당자, 그 다음에 물질에 관련된 면역 담당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 활성 물질 세 번째에 관련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체는 이렇게 면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강의 동안에 이런 면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 면역 관련된 어떤 개념이나 또 앞으로 이제 의학적인 거나 또 생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면역에 관련된 이제 개념 정리를 이제 마치기 전에, 자, 그럼 우리 인체에 그 면역이 결핍됐다. 그럼 면역이 결핍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역 결핍증에 대한 이제 특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거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면역 결핍증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 감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증에 쉽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면역 결핍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감염증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환자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역 결핍증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난치성입니다. 감염증이 잘 낫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면역 결핍증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면역 결핍증 환자의 특징적인 것이 중증 감염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증화 단계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opportunistic infection이라고 해서 기회 감염이다. 이제 기회 감염의 이제 감염성 증가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인이라면 이제 감염되지 않는 그 병원성이 약한 미생물에도 이제 쉽게 감염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감염이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이제 병원성이 약한 미생물에는 감염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면역 결핍증 환자는 병원성이 약한 미생물에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결핍증 환자의 특징적인 게 또 악성 종양이 많이 이제 동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그 면역결핍증 환자는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이렇게 면역결핍증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한의학적인 그 치료는 이제 정기허약이다. 또 선천적 면역결핍증이든 후천적으로는 면역결핍증이든 되게 정기허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기허약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그 세포성 면역과 이제 체액성 면역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이제 증상 등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그 요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이제 그 개체가 항상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 인체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하고 이 면역결핍증 환자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의학적인 그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결핍증 관련된 그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치료를 보이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의의 그 마무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면역 활성물질 사이토카인에 대한 거를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면역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